제가 전에 1차 시험관 비임신으로 나왔고 2차 들어가기 전에 몸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차례 하긴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좀 계획을 짰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 두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안일이에요. 건강은 시험관 하기를 준비를 하는 모든 예비맘들은 다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인데,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예비맘들, 이제 진짜 이제 임신이 되셔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 임산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출산을 하셔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둘이서 쓰는 돈과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뭐 젖병이라든가 무슨 쪽쪽이 이런 것들이 저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이 입모양에 맞는 쪽쪽이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이별로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종류가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달라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만약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저희 부부 둘이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랬을 때 일을 같이 서로 병행하면서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어찌됐건 둘 중에 한 사람은 일을 쉬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벌릴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번 영상 찍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골똘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세 번째가 집안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는 집안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일하느라고 바빴고, 제가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그냥 집에 와서, 솔직히 막 체력이 그렇게 제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집에 와서 보통은 이제 집안일을 해야지 맞는 건데, 저는 집에 돌아오면 우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청소해주고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로봇이나 가전제품을 종류별로 다 샀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로봇 청소기 돌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물걸레 청소기 돌리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 설거지도 제가 안 하죠. 이제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빨래도 세탁기까지 제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빨래 개는 것까지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는 그런 패턴으로 청소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일을.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로봇 청소기 돌리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로봇 청소기로 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집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정리정돈을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신랑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정돈을 정말 깔끔하게 해서 이게 썼던 물건을 원래 있던 위치에 놓을 수 있게끔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건강인데요. 건강을 제가 챙기려고 하는 목표가 우선은 첫 번째, 임신 성공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강한 출산. 확률이 높을 것 같진 않은데, 가능하면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거의 대부분 다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서도 건강을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지방 감량. 제가 그간 살이 되게 많이 쪄가지고 뭐 수영복도 아무것도 맞지도 않고 그냥 몸이 막 되게 무거워졌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막 느껴지거든요. 몸도 너무 더워지고 이게 살찌니까 체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체지방 감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 체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원래 내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더더욱 체력을 좀 챙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고요. 화목에 제가 수영을 가요. 근데 수영은 정말 고강도 운동인 거는 맞아요. 수영하고 나면 진짜 온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수영 끝나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잖아요. 샤워실에서 한 5분 정도? 제일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몸을 우선 식혀요. 근데 그 정도로 고강도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수영이 초중급이 아니라 고급반이어가지고 정말 엄청 뺑뺑이를 돌리시거든요. 이제 그 수영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목은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이 없는 날은 3번을 운동을 하는데, 이게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식사하기 전에 약간의 그 공복 느낌 있잖아요. 줄넘기를 해요. 혈액순환이 저한테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나한테 잘 맞고 유산소 운동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줄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줄넘기가 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다 출산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학원 같은 데는 보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줄넘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딸내미를. 그래서 무슨 줄넘기 학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야, 줄넘기가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줄넘기 학원을 보내면 그냥 줄넘기를 그냥 배우는 거라는 느낌보다는 줄넘기를 음악에 맞춰서 시킨대요. 요즘에 줄넘기 학원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에너지를 소진을 하게 되면서 집에 오면 꿀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키도 클 수 있고, 이제 줄넘기를 하면 점프하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줄넘기를 하면 되겠다. 이게 줄넘기만 사면 되잖아요. 유산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약간 공복인 상태,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한 10분 정도 인터벌로 줄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줄넘기를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줄넘기를 오래 하면 종아리 모양이 망가져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좀 찾아봤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통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통이 오는 이유가 근육 그 근섬유 사이사이에 젖산이 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젖산을 마사지를 해서 혈액 있는 쪽으로 빼내서 얘네들을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이제 지치니까 마사지를 보통 건너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젖산이 칼슘이랑 같이 근섬유죠. 근육 사이사이에 끼게 되면서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알이 되고 모양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 줄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하자. 그래서 원래 사무실에서 쓰던 마사지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줄넘기 하고 나면 바로 그 마사지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풀어주는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생활 습관. 우선은 수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트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노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11시에는 침대에 눕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행복한 상상하는 거 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상상하는 거 은근 효과 있어요. 저는 효과 있더라고요. 그 커피는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 이거는 뭐 항상 했었던 부분이라서 아침, 점심, 저녁은 항상 먹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찌됐건 다이어트죠.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음식을 아예 확 줄인다거나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다만 설탕이나 밀가루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분 많이 섭취하는 거.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수분 섭취하는 거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재무입니다. 재무제표. 사업자이다 보니까
거기서 재무제표를 썼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한데 막 그렇게 성실하게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어서 이거를 그 사업자에다가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지금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재무제표 만드는 건 솔직히 재밌긴 하거든요. 숫자로 뭔가 정리하는 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재무제표의 목표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루트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학원 강사다 보니까 강사 급여가 있고요. 그 강사 급여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요. 고정 지출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사업자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한 그 금액에 고정 지출이 조금 큰 편이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직원을 쓴다? 정말 후덜덜해요. 그 나가는 그 지출 비용이. 그래서 이게 크게 버는 달, 그 다음에 적게 버는 달,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기본적으로 저한테 주는 저의 월급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부부 통장으로 신랑도 본인의 용돈 빼고 저도 제 용돈 뺀 다음에 같이 합산을 해서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부부 통장에다가 넣기는 했는데 막무가내로 썼어요. 그 이유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죠. 그리고 집을 이사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 이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나가는 지출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정 지출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지출. 그때는 우선은 쓰자.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쓰고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고정 지출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고정 지출 또 따로 빼고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전자책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교재지필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지금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 월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여유 있게 뭐 주식을 조금 산다든가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몇 억씩 그렇게 사는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뒤에 저희가 이제 청약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부 통장 안에 들어오는 돈의 일부 10%에서 한 20% 정도를 주식에다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니어서 우선은 장기간으로 묶어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주식에다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배당이 나오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 부부가 청약이 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15% 정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취미 활동. 근데 사실 여행 취미라고 했을 때는 여행을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많이 가진 않고 취미 같은 경우는 강아지 때문에 애견 카페를 좀 가는 편이에요. 여행이라고 했을 때도 애견 펜션 뭐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 5%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제가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월세 나가고 관리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 다음에 인터넷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보험은 저만 나가요. 신랑은 보험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만 보험이 나가는데 이 보험도 사실 출산하고 나면 다 끊을 생각이거든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험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제 차량이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하나하나씩 이제 잔고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바꾸고 싶진 않아서, 저는 제 차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차에 만족해서. 그래서 그 차를 고쳐야 되는 그 차량 유지비도 있을 거고, 이제 비상금으로 일부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에 반려견, 강아지 관련된 비용도 중간에 이제 강아지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미용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OTT와 같은 정기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구독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지금 현재 대출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대출이잖아 이런 걸로는 나갈 게 없고, 다만 이제 아파트 청약된 게 있어가지고 중도금 나갈 일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중도금을 저희 현금으로 그냥 낼까, 아니면 대출을 우선 받아 놓을까.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 사용 뭐 이런 것들, 이제 투자라고 했을 때는 주식 투자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결혼하고 나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신용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인데 연회비가 조금 나가긴 하거든요. 10만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영국에 방문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신랑이랑 얘기를 했고,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둘 다 프리랜서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신용 등급을 높이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신용카드를 쓰고 미연체되는 거 없이 매달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면 신용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또 더더욱 신용카드가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연회비가 조금 비싼 대신에 마일리지,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마일리지가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로 나중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후덜덜 하잖아요. 비즈니스석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코노미랑. 근데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비즈니스 한번 타봤는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왜 타는지 알겠더라고요. 비행기가 뜨는 거 느낌도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매번 비즈니스를 타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신랑이랑 같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집안일인데, 집안일의 목표는 우선 육아를 하게 되면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서 온전히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렇게 뭔가 루틴을 좀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부 둘이서 온전히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일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서 어딘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그 전에는 솔직히 좀 대충대충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일도 어느 정도 좀 분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국어로 해야 되는 모든 그 큰 대소사들, 집안일의 큰 대소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뭐 세금 처리한다든가 공과금 처리라든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이 막 그렇게 신축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막 계속 고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하고 소통하는 거, 아파트, 청약된 아파트 중도금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업무 같은 것들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대신 나머지 이제 집안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남편이 해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저 혼자 살 때는 이런 세금 처리, 공과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랑 집안일, 설거지, 빨래 다 그냥 제가 했어요.
그냥 모든 걸 제가 했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면서 이제 제 일을 좀 분담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 집안일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언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설거지나 빨래, 쓰레기 분리 배출 뭐 이런 것들은 남편이 다 하고, 그 다음에 피터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보통 주말에 몰아서 하고, 피터 산책은 요즘에 신랑이 해주고, 피터 산책하고 나면 목욕은 제가 시켜요. 대신 이제 남편이 할 수 있게끔 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한번 고쳐봐,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솔직히 뭐 이렇게 제가 다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한데 신랑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근데 시키면 또 잘해요. 막 이렇게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아 귀찮아.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신랑이. 다행히. 막 일을 시키면 처음에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횟수가 점점 지나가면서 조금씩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행정 업무라든가 은행, 보험, 뭐 병원 정보라든가 세무사 연락처, 뭐 실행 연락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반려견 병원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서류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폴더에다가 정리를 하려고 우선은 폴더만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용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에다가 그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폴더 정리를 한번 새로 싹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요번에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임신 출산해서 육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육아 대비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 놓으면 그거를 매일 거기다 기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청소하겠다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좀 사긴 했는데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6시. 오늘 잉글랜드 월드컵 경기가 있어가지고 노르웨이랑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이기겠지? 설마? 근데 전 게임 파라과이랑 파라과이는 프랑스구나. 정말 헷갈리네.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긴 한데 잉글랜드 이기겠죠? 지금 신랑은 침실에서 보고 있어요. 내가 같이 보려면 나오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나온다. 지금 자다 깨가지고 피터도 나온다. 같이 보는데 졸려. 졸린데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애교 부려요. 옐로우카드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투엘 감독을 투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엘 감독이라고 했더니 로스가 못 알아들었어. 투엘이 아니라 투코? 토마스 투커. 토마스 투커. 발음이 완전 달라. 토마스 투컬이래요. Not to hell. 그러니까 뜻을 살피면 너무 웃겨. To hell. 지옥으로. To hell. Yeah, that makes sense. 투코.
Tuchel. Thomas Tuchel.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방금 일어나서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실 거예요. 그래? 누군가 했어. 뜨거운 물을 좀 마시고. 케인이 차나? 라이스가 차나? 아, 잘 찼는데 골키퍼가 막았어. 네, 피터가 지금 똥을 쌌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고 왔어요. 신났어. 피터 푸? 푸? 예, 신났어. 이렇게 똥하고 오줌 화장실에다 싸면 저희가 칭찬 엄청 해주거든요. 검사 받으러 가있어. Anyway, 내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 응? 이제 공복 전에 줄넘기를 진짜 간단하게 하고요. 이렇게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저녁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먹어요. 그럼 그 사이에 한 5시쯤 되면 4, 5시쯤 되면 엄청 배고파요. 그래서 약콩두유를 지금 한 잔 마시고 줄넘기를 하고 나면 종아리가 엄청 땡기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마사지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샀었던 마사지기인데 집에 가져왔어요. 원래 사무실에 있었던 아이인데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신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아요. 다른 마사지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은 상태에서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사지기를 켜놓고 약콩 두유를 마시면 네, 수학행이 되겠죠. 이게 배란기 테스트인데 요번 달에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배란기 때 혹시 테스트 해보게 되면 두 줄이 좀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엄청 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운동이 진짜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테스트기가 배란기 때여도 굉장히 흐릿하게 나왔어요. 이게 진하기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네,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분은 매우 좋네요. 병원 가요. 병원 일상이 돼버렸어. 매일 병원. 지금 병원에 가려고 나왔거든요. 오늘 두 가운데를 갈 거예요. 병원을 무려. 우선은 첫 번째 가려고 하는 병원은 재활의학과.
그러니까 전부터 꼬리뼈가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꼬리뼈 통증이 언제 시작됐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여기 집 이사 오기 전에 마사지 샵을 좀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그 마사지 샵 선생님이 뭔가 필이 받으셨는지 엄청 세게 마사지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사지를 세게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허리나 뭐 다리 이쪽에 부종이나 통증을 없애려면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이제 팔꿈치로 엄청 세게 눌러주셨거든요. 되게 여러 번 자주. 근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 꼬리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뭐 디스크 아니면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육이 퇴화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1, 2주 전쯤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를 받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도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앉는 자세가 꾸부정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앉는 자세 꾸부정한 건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꼬리뼈가 이렇게 아프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여러 가지 부랴부랴 찾아봤는데 이게 꼬리뼈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늘어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경적인 부분이나 인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 재활의학과에 가고 있고요. 이제 앉거나 혹은 일어날 때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변기에 앉을 땐 또 안 아파요. 평상시에 서서 활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도 통증이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앉거나 일어날 때만 아프고.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이 가정의학과를 방문을 할 생각인데,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이 눈물샘이 간지러운 게 비염 탓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코막힘 이런 증상보다 눈물샘 간지러움 증상이 진짜 심해요. 거길 가서 무슨 분무 스프레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방을 받아올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 한 며칠 동안 몸이 막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처지지? 그러니까 잠을 한 5시간에서 6시간? 근데 원래 제가 한 7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잔 건 아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수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막 이제 사무실에서 꿈뻑꿈뻑 졸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은 상태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거의 한 3, 4시간을, 그러니까 밤 10시 막 11시 이때 깨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상쾌해야 되는데 낮잠을 되게 오래 잤잖아요. 상쾌한 느낌도 없어. 이제 일어나서 막 너무 피곤했으니까 일어나서 화장 지우고 씻고 그리고 바로 또 잤어요. 그리고 또 통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임산부들이 막 잠 오래 자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원래 빈혈이 살짝 있기는 한데 이게 빈혈 때문인 건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건지 갑상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갑상선 검사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두 가운데를 이제 병원을 재활의학과랑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를 오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 개인용 서버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기 지금 세로선 보이시죠? 이제 슬릿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공유기랑 같이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제가 이제 책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모델명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시놀로지 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품 이름이 시놀로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꺼내서 읽거나 이럴 때 소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찡찡찡 이런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진동이랑 소음이 조금 덜 나게 하려고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은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인데 지금 여기 상하탑 1, 상하탑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제가 저장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하탑 2는 과거 자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게 원래 직원이 쓰던 컴퓨터인데 그 직원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주고, 원래 기존에 있는 이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쓰고 있거든요. 편하게. 근데 좋아요. 예, 좀 꾸진 컴퓨터는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컨피덴셜이라고 제가 이거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자료를 넣는 그 폴더예요. 근데 이제 직원이랑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써야 돼요. 암호를 써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가 요 드라이브도 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제 개인 뭐 노트북, 그 다음에 제 개인 갤럭시 탭, 그 다음에 핸드폰, 이거는 저 암호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제 핸드폰 저만 사용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스팀 청소기거든요. 저 바닥에서 스팀이 나와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매트를 깔잖아요. 그래서 매트가 녹아내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매트가 녹아내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팀으로 한 번씩 저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스팀은 보통 신랑이 하고 제가 청소기를 돌립니다. 먼지털이랑. 근데 이게 선이 있는 게 살짝 NG기는 한데, 선 없으면 저 정도 강도의 스팀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뭐 선이 엄청 길어가지고 여러 번 막 방 옮길 때마다 꽂았다 뺐다 하지 않아도 돼서 그건 진짜 편한 것 같긴 해요. 사용하는 데는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만족해요. 이게 헤파 청소기거든요. 신일 건데 싹쓸이?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헤파 청소기여가지고 미세먼지까지 잡아줘요. 소리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청소기에 비해서 소리도 좀 작은 편인데 흡입력도 되게 좋고, 헤파 청소기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미세먼지 잡아주는 청소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헤파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가 끝나고 나서 한번 씻겼는데 이게 물 청소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먼지가, 집이 깨끗해 보여도 한번 돌리고 나면 먼지가 엄청 쌓여요. 그러니까 진짜 그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겉에 이제 쌓여있는 먼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쓰레기통에다 털어내고, 그걸로도 안 돼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씻긴 다음에 네, 여기다 놓고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이 없어서 사용하기 진짜 편해요. 소리도 별로 크지도 않고. 네, 이게 본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그냥 왼손으로 들어도 되게 가볍게 들릴 정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청소기 돌릴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장점. 여기다 이제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저 필터랑 본체.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같이 꽂게 되면 이제 서서 이렇게 진공청소기 돌릴 수 있는. 청소도 연구가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있어?
네, 지금 청소기 다 돌렸고 신랑이 이제 스팀 청소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모두 다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